필기시험 준비반입니다. 중제목으로 개인위생관리나 식품위생관리, 주방위생관리, 식중독, 식품위생법, 공중보건 뭐 이런 분야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10년 동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기출문제들과 뭐 문제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중제목보다도 소제목 중심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더라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뭐 발색제는 무엇이냐, 뭐 식품 첨가물의 목적과 뭐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금속, 뭐 주석이라든지 통조림에 나오는 주석이라든지 이런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래 식중독,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뭐 자연유래 식중독은 뭐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갖다 다른 식물로 오인해 갖고 그것을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삶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먹었다든가 이랬을 때, 그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보고 같은 거, 섭조개라든지 그런 쪽에서부터 그러한 식중독, 유래되는 식중독을 자연유래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초기의 부패에 관여하는 향기 성분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리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얘네들이 화학적인 식중독 물질을 만들어냈었을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조리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식품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60점 이상은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한테 이론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강의 세균성 식중독 들어가기 전에, 그럼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생물의 종류에는 세균, 효모, 곰팡이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세균은 원해세포로 되어 있고 효모, 곰팡이 진해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원해세포는 그냥 DNA가 세포질 안에 퍼져 있는 거고요. 진해세포는 옹기종기 다 구역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진해세포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진해세포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생 능력이 없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 전부 다 바이러스인데, 모두 다 숙주에 기생을 합니다. 숙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요. 세균,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숙주로서 얘들을 키우게 됩니다. 세균은 박테리아 이렇게 영어로 쓰고요. 효모는 이스트, 그리고 곰팡이는 몰드, 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요. 뚱뚱한 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t 톰. 네. F는 푸드입니다. 영양, 분. 그 다음에 애시드, 산, 템퍼레이처, 온도, 타임, 시간. O, 옥시겐, M, 모이스처, 수분. 네. 그래서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질소원, 뭐 영양성분, 성장인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얘들도 적절한 수소 농도에서 잘 자라는 놈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자라는 온도가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흘러야지. 그 다음에 또 산소에 따라서 산소를 아주 싫어하는 혐기성, 좋아하는 호기성, 있으나 없으나, 통성 혐기성,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 좀 낮은 데서 자라는 미호기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분은, 식품에서 수분 활성도로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경우에 그 환경적인 조건만 잘 맞아 떨어지면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세균은 형태상의 구균, 쌍구균, 발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줄지어 있는 것을 연쇄상구균 이렇게 띄어서 있는 게 좋아요. 연쇄상구균. 그 다음에 포도송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게 많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황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색 포도상 구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식중독균이에요. 자, 동그란 것도 있는가 하면 길쭉한 것도 있어요. 이것을 간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균, 쌍간균, 그리고 줄줄이 서 있는 것을 연세상 간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태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효모의 형태는, 효모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입에 익은 것이 빵효모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에라고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주로 막걸리에도 들어가 있고 맥주에도 들어가 있고요. 주요 발효식품에는 오지랖 넓게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은 계란 모양이나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뾰족하게 옆에 혹같이 나온 다음에 얘들이 커져갖고 띄어져서 나오는데, 이것이 싹이 나서 나온다. 그래서 출합법으로 번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고, 효모는 에탄올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예요.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씨빵 같은 거 오랫동안 놔두시게 되면 얘들이 아주 하얀 실처럼 몽글몽글 자라다가 나중에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돋보기로 보면 사실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시게 되면 얘들이 균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같이 실 같은 균사 위에 뻗어갖고 포자가 만들어지고, 포자가 깨져서 포자 주머니가 깨져갖고 포자 흩어진 다음에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사와 포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실 포자, 뭐 아포, 뭐 그렇게 쓴 거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애들은 열에 강한 편이고 수분이 부족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곰팡이뿐만 아니라 뭐 사실 세균에서도 이와 같은 포자를 형성해서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많고요. 사실 효모에서도 아주 거친 조건에서는 포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세균성 식중독이니까 세균에 관련된 얘기예요. 효모나 곰팡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냐 효모냐 곰팡이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분류, 세균성 식중독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감염형, 독소형, 감염, 독소형, 이렇게 돼 있어요. 독소형. 자, 감염형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음식물을 막 먹는데 여기에 세균이 좀 있었어. 그런데 너무 과식했어. 그래서 위산이 분비돼서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식품이 얘네들 보호하느라고 몸 안에다가 간직하게 되고 얘네들이 몸 안에서 기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균을 먹고서 인체 내에서 뭐 번식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 그래갖고 탈이 나는 거, 이것이 감염형이고, 독소형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균과 독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많은 세균들이 식품 안에서 자라갖고 번식해서 얘들이 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놓은 독을 먹고 탈나는 거, 이것이 뭐다? 독소형. 독을 먹느냐 세균을 먹느냐 차이고요. 세균을 먹기 때문에 몸에서 얘네들이 자라는 시간이 있어서 좀 지나야 돼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요. 왜 열나? 몸하고 세균하고 싸우기 때문에 열나. 그 대신에 독소형은 몇 시간 후에 곧바로 탈납니다. 열은 없어요. 그 차이점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럼 감염형에는 무엇이 있고 독소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염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잠복기가 길어요. 병이 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 열나,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장출혈 대장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소형은 보툴리누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균에서부터 나오는 거, 보툴리누스 독소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상구균, 아까 얘기했죠. 특히 황색 포도상구균, 얘네들. 그래서 감염형에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독소형은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 다음 중 열이 발생하고 잠복기가 긴 것은? 네, 그러면 뭐야? 감염형 찾았나라는 얘기죠. 잠복기가 짧은 것은 무엇이냐? 네, 독소형 찾았나라는 얘기죠. 먹고서 2시간, 3시간 이후에 나타난 식중독, 네, 독소형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럼 살모넬라 무엇이냐? 얘네들은 저렇게 영어로 표시되지만 외울 거는까지는 없고요. 뭐 전문적으로 어떤 과정에 들어가시면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되고, 자, 60도씨에서 20분 가열로 세균이 죽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어떤 식품, 달걀이라든지 유제품에 얘들이 끼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20시간에
잠복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지나야지 돼. 발열 38도씨, 4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2에서 3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조리 후에 신속하게 섭취를 하는 방법. 그것이 예방이에요. 이거 놔두게 되면 다시 균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가열해야 돼. 그러면 신속하게 섭취 못했다 그러면 0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든지 70도씨 이상에서 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얘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라고 하는 그런 균인데 역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얘네들은 특징 중요한 거, 호염, 염을 좋아한다. 염을, 호자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얘들 소금을 견뎌내는 것 뿐만 아니라 소금을 없으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채취하고 나서 수돗물로 박박 씻어주게 되면 많은 균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얘들도 다행히 6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가열하면 사멸되고요. 교차 오염 조심해야죠. 도마하고 칼을 갖다가 생선을 썼는데 그 칼 도마를 그대로 써갖고 채소에 이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그쪽으로 도망가갖고 이사해갖고 장염 피부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교차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황세포대상구균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그랬죠. 독을 먹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것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적으로 더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 외우셔야 되고, 얘는 독소형이고요. 독소형이니까 어떻게 금방 발병이 나죠. 그 다음에 균 죽여도 소용이 없어. 왜냐, 얘들의 독이 살아있으면, 독이 남아있으면 균을 아무리 죽여도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자, 만약 어떤 것이 이제 막 균이 막 자랐어요. 독을 만들었어. 그래서 가열체에서 다시 익혀 먹어야지 그러는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 독소가 활성을 일으키려면 온도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올려야 돼?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도 이 독소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견디는 능력을 갖다 내열. 그리고 장독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은 장독소. 내열성 장독소 꼭 외우시고요. 얘들 얼마 만에 120도씨 20분에서도 20분 동안 끓여도 독소는 안정하다. 해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만일 무엇을 갖다가 제조하기 전에 10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툴리늄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균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얘들은 포자를 만들어내요. 포자. 그래서 굉장히 내열성 있는 포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독소가 무서워. 강력한 신경독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비 증세, 그럼 보툴리눔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는 100도씨 1, 2분에서 사멸을 되거나 아니면 80도씨 30분간 가열하게 되면 이 독소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100도씨, 80도씨 30분 그렇게 가열절이 그렇게 심하게 오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건 현기성이에요. 현기성. 혐자가 뭐뭇을 싫어하다, 뭐뭇을 혐오하다, 그런 혐자예요. 기자는 뭐예요? 공기가 있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못 자라. 얘네들은 산소가 없어야지 잘 자라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것에 잘 자라. 그래서 공기가 없는 그러한 식품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진공 포장된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이 두 가지 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균성 식중독 정리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뭐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외우셔요. 감염형, 독소형. 자, 감염형은 어떻게? 세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세균이 체내에서 번식하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고 구토 설산하고 그런 것들. 감염형. 섭취. 세균을 음식물과 섭취해서 체내 번식을 통해서 발병되는 것.
독소형은 세균이 이미 번식을 해서 만들어낸 독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독소를 섭취해서 발병한 것. 네. 자, 그 다음에 감염형에 들어가는 균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그 전에 감염형의 또 특징은 발열. 발병 시간이 좀 길다. 발병 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게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탈나는 거. 그 다음에 독소형은 독을 먹기 때문에 발병 시간이 빨라. 두세 시간, 느리면 6시간. 발병 시간 빠르가. 열이 안 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병들이고 열나는 것 이런 것은 감염형이고, 발병들이고 열나고 이런 것들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발병 빠르고 발열이 안 일어난다. 독소형이다. 발병 빠르고 발열이 안 일어난다. 황새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tulinum, 이 두 균이다. 네, 이것을 꼭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살모넬라는 60도씨에서 20분 가열로 세포가 죽어요. 감염형이니까 세포만 죽이면 돼. 그래서 먹기 전에 곧바로 가열하면 돼. 장염비브리오는 호염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닷물에서 나오는 것들, 해산물, 어패류 이런 식품에서 장염비브리오가 만일 처리가 안 되었다면 얘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여름철에 많은 장염비브리오균들 식중독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모넬라는 장독소를 형성한다. 조리에도 독이 있으면 소용없다. 클로스트리디움 신경독을 만들고 현기성이라 통조림 식품에서 발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독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